예, 저희 이제 그 올해 25년도 대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뭐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제 과정 중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존에 뭐 기본 강의를 뭐 한 번밖에 못 들었다, 혹은 뭐 한 번도 채 못 들었다, 혹은 전혀 듣지 못했다, 아니면 뭐 한 번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도 이번 강의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답안 작성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는 당연히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약간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이 교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또 합격하신 분들이 인정해 주신 좀 이 과목에서 가장 괜찮은 교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에서는 보통 한 문풀 정도 단계나 가서야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게끔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이제 전 그 기출문제를 모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삼보험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기출문제 미리 풀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왜 과거에 그 뭐 학원 등등의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과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풀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풀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삼보험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계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엉뚱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 당시 야권을 기준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출문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뭐 새로운 걸로 막 변경해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다가는 현재 야권 기준으로 모두 변경해가지고 기출문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커리큘럼이 우리가 지금 선행 테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이 이제 총정리 문풀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 그래도 점점 이제 시간은 가까워오고 커리큘럼은 늘어나서 공부할 자료는 많아지니까 심적으로는 진짜 부담이 점점 쌓이거든요. 공부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만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교재를 그냥 단권화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거는 내가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하셔야지, 이 교재 봤다가 또 저거 봤다가 여기 갔다가 또 이게 좋다고 하니 저기 갔다가, 이게 정말 그야말로 떨어지는 지름길인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엄청,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현장 분위기를 느끼기 위한 과정이고, 물론 이제 거기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게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여러분들 올해 그 작년에 혹시라도 시험 봤다가 조금 잘 안 됐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쉬운 마음 잘 부여잡고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마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 작년에 되게 시험 그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막 우리가 장애를 열심히 외우고 실손 문제 열심히 풀고 표준여건 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가능한 게 우리 삼보험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올해 그 작년 24년도 시험에서는 판례 문제만 3개가 나왔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 그냥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좋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있다, 약간은. 저는 솔직히 판례 준비 이미 싹 다 해놨고요. 그 문제도 이미 판례로 어떻게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지 그래도 쉬는 동안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분량으로 한 A4 용지 한 200페이지 가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문제를 새롭게 한번 싹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물론 그걸 여러분들 다 막 들으면서 막 무작정 공부하라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제가 한 22, 3, 4년도 새 3개년도를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향후에도 그걸 배포 또 해드리겠지만 정리한 거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만한 것만 좀 간추려가지고 총정리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시험 경향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무조건 어쨌든 전제가 되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을 착실히 하는 거. 기본을 착실히 해놔야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 들은 걸 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모르는 판례 문제가 나와도 진짜 이제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해서 약간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잘 해나간다 생각하고 같이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저희 바로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중요하거나 그런 것 등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가 뭐 생각보다 엄청 뭐 다른 교재에 비해 되게 두껍거나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 시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막 요약이나 축소하는 걸 바라지 말고 요거 정도 마스터하자. 이거 마스터하면 제 생각에는 합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하나 뭐 모르는 거 못 써도 여기에 나오는 정도로 착실히 공부해서 시험 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해나갈 수 있는 기본 실력이 갖춰진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순서는 우리가 기본 교재에는 순서가 이제 그 표준약관, 그리고 상해, 장애, 질병, 실손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진짜 실제로 강의하는 순서,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표장실 그 세 가지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상해랑 질병은 뒤쪽에 공부하는 순으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진도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좀 지루하면서도 중요한 표준 약관을 할 건데, 표준 약관은 뭐 이제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공부할 때 지루하고 힘들어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 조금 지겹지만 그래도 우리 꼼꼼하게 잘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고 하단에 답이 구성된 형태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제 아마 과거 합격하신 분들 활용 방법을 보면 연필로 한번 거길 써봤다가 지우고 또 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로 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 같이 명시해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쓰기에 집중하기보다 한번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으로 강의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활용 방법은 문제 옆에다가 우선은 별표를 했어요.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일단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별 3개짜리만 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별 1개짜리에서 나왔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별 1개짜리에서 안 나온다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별 1개짜리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 이유는 출제위원들도 별 3개짜리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별 3개짜리 내면 분명히 다 너무 잘 볼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요새 우리 손해소장사 자격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지는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다 그래도 학원들에 의존을 한다고요. 그래서 독학을 하기에는 조금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학원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출제는 안 해요. 그래야지만 변별력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한 개라도 뭔가 별표가 돼 있다라는 건 그래도 한번 내가 물론 그건 있어.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누군가 너무 순수하신 분들은 별 1개짜리만 또 열심히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안 되지. 왜냐면 별 3개짜리다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나 강조하는 중요한 얘기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정도의 중요도기 때문에 별 3개를 해둔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별 하나나 2개라고 해서 어쨌든 약관에 나와 있는 건데 굳이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별표가 아예 안 들어간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3개년 이내에 출제돼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좀 낮고 이런 거는 그나마 제가 조금 얘기를 미리 드렸어요. 그렇지만 4개년부터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실손 보상 방식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우리 3보험의 급부 형태 중에 우리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이제 안에 보면 담보가 우리 기본 강의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담보의 급부 형태 어떠한 게 있느냐. 가장 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게 정액 담보, 그리고 뭐 준정액 담보, 그리고 실손 형태의 담보, 또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 담보로 볼지 서비스로 볼지 의견이 좀 다양하지만 어쨌든 납입 면제 뭐 이런 것 등을 담보의 급부의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손 보상 방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 한 24년도 이전에 뭐 23년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런 좀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거는 사실 라떼. 내가 시험 보던 당시 막 20점짜리 3보험에서도 뭐 고지의무에 대해 써라. 이런 뭐 20점짜리 문제 이런 게 나올 당시에나 나오던 형태의 문제지 앞으로는 이런 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안 그래도 뭐
우리 약관 이외에 법을 또 한번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뭐 전체적인 뭐 공보험과 사보험을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외우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취지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별 한 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손 보상 방식은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글밥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막 모의고사 때 보면 1등 하시는 분 답안 보면 이거 무슨 약관을 베껴 썼나 싶을 정도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진짜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도 안 하고 그렇게 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1등과 꼴등 중에 꼴등을 합격한 분들이 더 그 행복감이 높아요. 나 딱 정말 걸려서 합격했다. 실제로. 매년 그런 분들의 후기를 듣는데 수석 합격한 분들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정말로. 나 정말 문 닫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수는. 그렇지만 우리가 암기할 때 어쨌든 최소한 이 노란 글씨가 이제 키워드니까 이 키워드를 우선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살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약관을 어떻게 그대로 다 외워야 될까 이런 얘기들 생각보다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걱정 많으신 분들이 우리 또 수험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생기나 봐. 그래서 되게 별별 질문들 다 하시는데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약관 문구 그대로 못 쓰면 감점되냐 이래. 감점되기야 될 수도 있지. 그쵸? 똑같이 못 쓰니까. 왜냐면 똑같이 써야 일단은 만점으로 그 출제자는 기준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동안 시험 중에 100점 만점을 합격하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수석 합격이 70점 넘는 것도 얼마 안 됐다고요. 과거에는 막 60점대가 수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쓸 필요 없다. 우선은 키워드 암기하고 거기에 이해한 것을 살 붙여 쓰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달달 외우는 시기라기보다 우선은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로 한번 머릿속에 조금씩 꾸겨 넣어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 비용 담보는 뭐 여러분들 실손이니까 그냥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실손 의료비 담보, 그쵸? 그 이외에도 우리 상해보험 특약 중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 손해가 실손 형태예요. 그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방어비용, 뭐 벌금 이런 것 등이 한마디로 여러 군데 가입되어 있었을 때 그게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로 내가 형사비 하면서 피해자한테 얼마를 지급했냐 그걸 기준으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것 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수보험일 때는 우리가 중복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비례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선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실은 보험 상품에서는 지금 요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법으로 비례 보상을 하고 있다. 요것은 지금 여기서 너무 이거 설명하다 지치되면 진도가 느려지니까 다음에 실제 사례 나왔을 때 자세하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것도 약간은 좀 뭐 별 2개짜리 정도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1개 할까 2개 할까 고민하다가 2개 정도로 별표를 부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3보험이 손해보험,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용어 한마디로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이거조차도 막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3보험이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질병, 상해보험, 표준 약관인데 이게 어디에서 판매하는 거냐?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통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에는 또 생명보험 특별 약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면 다들 그러면 내가 상법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배웠는데 손해보험은 주로 뭔가 재물을 다루는 거고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 그 보험 대상자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손해보험에서 회사에서 왜 그러면 또 사람에 관련된 재산보험 판매하나 약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안도로메다로 나가는 거야. 그 생각의 상상의 날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만약에 거기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접어둬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너무 뭐 깊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손해보험 회사라 그래서 임보험 안 파는 거 아니다. 한마디로 상법에서 얘기하는 손해보험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거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손해보험 회사에도 여러 가지 각종
자동차 보험도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산보험 판매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쨌든 손해보험 회사의 지금 특별약관이 질병상해보험 특별약관이고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메인이 되는 약관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별도의 약관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요 두 개는 표준약관이 거의 한 90% 정도 똑같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차이점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손해보험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손해보험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또 그 실제로 우리 상법에서 의미하는 재물을 담보로 하는 그 손해보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요 내용의 답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보험사고의 객체. 그래서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를 한다. 여기 쭉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산보험은 사람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상해, 뭐 질병, 간병, 재산보험을 정의하는 게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 상태를 담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만 이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등 우선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피보험이 우리 1차 시험 공부하니까 우리 24년도에도 1차 시험과 연결되는 문제가 2차에 우리 산보험에 나왔었잖아요. 우리 피보험 이익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금전으로, 한마디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보험 이익이 인보험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진 않냐.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이만큼이고 나는 돈을 좀 못 번다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손해보험에서는 당연히 재물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보험의 목적인 경우는 피보험 이익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